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실전사주반 진행할게요. 자, 오늘 429강 할 차례인데요. 두 개의 사주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명리에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모든 사주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주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운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게 되면 6번째 대운, 5번째 대운에서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운, 이거를 좀 설명을 오늘 드려볼까 해요. 누구에게나 천간 오합, 지지 육충이 온다. 누구에게나 천간 오합, 지지 육충이 온다. 인생 60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달라져라. 안 달라져도 되는데 뭐 좀 고생 좀 하죠. 그럼 이제 천간 오합 지지 육충이 누구에게나 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대운을 말하는 겁니다. 대운에서 천간 오합은 5번째 대운에서 월간에서 합이 걸립니다. 6번째 대운에서 월지에서 충이 옵니다. 모든 사람은 빠짐없이 남자 여자 상관하지 않고 5번째 대운에서 대략 나이로는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5번째 대운이면 대체로 40대에 오는 대운이에요. 어떤 사람은 40대 초반, 어떤 사람은 40대 후반. 이렇게 5번째 대운에서 월간에서 합이 걸려요. 뭐 이런 사주는 월간에서 합이 걸리면은 5번째 대운에서 정이 오겠죠. 정이막. 그렇죠? 5번째 대운에서 정이 오죠. 모든 사주 다 마찬가지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월간 오합이라는 게 옵니다. 병화의 합을 이루는 병신합이니까 신금겁재가 오겠죠. 신금겁재가 오죠. 이렇게 신금겁재가 오죠. 뭐 어떤 사주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5번째 대운에 무토의 합을 이루는 계수가 오겠네요. 그렇죠? 5번째 대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5번째 대운에 계수운이 오죠. 그 다음에 월지는 6번째 대운에서 충을 맞습니다. 반대 기운이 반대 계절로 전환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인목의 반대면은 신금이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6번째 대운에서 월지를 충하는 대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인신충이 일어나겠죠. 자, 6번째 대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째 대운에서 월지에 신금이 들어옵니다. 자, 모든 사주 예외 없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5번째 대운에서 경금과 합을 하는 을목이 들어올 거고 6번째 대운에서 진토와 충을 하는 술토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을목이 들어오고 술토가 들어옵니다. 자, 모든 사주 예외 없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역시 이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나쁘게 받아들이고 나는 가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판단 능력 분별이라 그러죠. 이제 영성, 불교 영성에서는 뭐 판단 분별이 너를 괴롭게 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의 의식을 국가, 사회, 나라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 판단 분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재판소 같은 것 같은데 재판소. 보통은 하급 재판이 있고 상급 재판이 있는데 사소한 판단이 있고 중요한 판단이 있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판단하는 게 있고 재심하는 판단도 있죠. 우리나라에는 헌법재판소, 또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고등법원, 뭐 가정법원 이런 데서 옳고 그르고 네가 옳고 네가 틀리고 너가 손해배상 얼마 해야 되고 너는 징역 몇 년 살아야 되고 규정을 내립니다. 규정을 내리는데 근데 이제 세상 일이 다 명백하게 흑과 백으로 구분되는 뭐 그런 일도 있는데 명백하게 흑과 백으로 구분되지 않는 일들도 매우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이 존재합니다. 사실 흑과 백으로 명백하게 분류가 된다면
법원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경찰서만 있으면 되잖아. 그냥 경찰관이 판단해서 너 나쁜 놈 감옥, 넌 좋은 사람 보상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경찰관의 수준이나 경찰이나 검찰의 판단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국가기관이 이런 법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머릿속에도 법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 법원이라는 애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20대의 법원 수준과 30대 내 법원 수준과 40대 내 법원 수준이 달라서 20대 때는 이럴 수가 이런 나쁜 일이 했는데 30대가 돼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뭐 이런 거 있죠. 대부분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시험 기간만 되면 죽어버리고 싶어. 너무너무 힘들어. 뭐 친구가 2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으면은 나 확 죽어버릴 거야. 그 20만 원 어떻게 모은 돈인데. 뭐 이러다가 나중에 한 나이 40 정도 돼서 그 일을 다시 생각하면 그때는 그냥 20만 원 가지고 죽겠다고 내가 아우성을 쳤지. 참 그때가 어렸어. 그래도 그때로 좀 돌아가고 싶네. 뭐 이런 생각이 왜 40대에는 20만 원 가지고는 마음이 안 아프죠. 한 2억 정도 날리면 이제 마음이 아프죠. 이제 그런 식이니까 우리나라 한번 비교해 볼까? 우리나라 70년, 80년대에 뭐 주사파로 뭐 북한 사람 뭐 빨갱이다 뭐죠? 70년, 80년대 범죄인으로 이렇게 지명이 됐던 사람들이 2010년, 2020년도에 재심 판결을 하죠. 그랬더니 이적단체가 아니다. 당연히 민주주의 하에서 그럴 수 있는 건데 단순히 이상한 책을 봤다고 해서 이적단체라고 할 수 없다. 그거는 법에 과장되는 이런 현상들 많이 나타나죠.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이 바뀌기도 하죠. 어떤 법에 따른 기준이 바뀌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간통죄 폐지. 예전에 제 기억에 남는 게 한 10몇 년 전인가 혼인빙자 간음죄가 없어진다고 나라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예전에는 어떤 그 남자들이 여자를 꼬실 때 내가 너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밤 나랑 있자.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혼인을 빙자해서 결혼하겠다 그러고 그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는. 요즘에는 그게 죄야? 이제 이러겠죠? 그러겠죠? 그럼 젊은이 10명 중에 8명은 다 잡혀가겠죠? 아마 요즘에 친구는. 옛날에는 혼인빙자 간음죄가 죄였어요. 근데 그 정말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교도소 이게 형법으로 처벌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정말. 간통죄도 있었죠. 간통죄. 부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 정확히는 이제 육체적 관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19금 넘어가죠. 아무튼 요즘에는 간통죄가 없어졌죠. 뭐 간통은 죄가 아닙니까? 아니 정확히는 죄가 아니라 형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민법에서 관여할 사항이니까 그건 서로 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항이지 얘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사항이 아니다. 법은 개인의 이불 속 사정을 관여하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관대해졌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되게 인생이 팍팍했죠. 이게 시대에 따라서 법의 기준이 바뀌듯이 우리의 판단 능력도 우리의 옳고 그르고 판단 능력도 나의 의식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체로 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되게 깐깐하게 재고요. 이건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저 죽일 놈이야, 저 때려 죽여야 돼, 저 나쁜 놈이야, 니들 헤어져. 그렇지 의식 수준이 떨어질수록 대체로 흑과백과 구분을 강하게 하고 대부분 다 나쁜 놈으로 이렇게 그건 나쁜 거야 라고 처벌을 내립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자꾸 코 파는 버릇이 있으면은 그 코 파는 건 나쁜 거야. 손가락을 막 묶어버리거나 뭐 손에다가 되게 독한 약을 묻혀가지고 코를 파면은 코를 쓰리게 만드는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처벌을 많이 했죠. 처벌 막 혼을 내고 손찌검을 하고 사랑에 매 해가지고 막 때리는 일이 다반사였죠. 폭력의 다반사. 근데 요즘 시대는 국가 전체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이상한 책을 봤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무슨 야한 책을 봤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뭐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거 나라에 따라서도 달라요. 이슬람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이죠. 우리가 보자면 저 말도 안 되는 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슬람 사회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냐. 니들이 썩어빠진 사탄의 나라다. 우리야말로 신의 나라다. 뭐 이러면서 자신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결국 의식 성장이 강할수록 보통은 자율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의식 수준이 떨어질수록 강제와 타율에 의해서 성장을 합니다. 아무튼
사람의 판단 기준이 다 달라진다.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고 나쁘고 얘기를 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이 천간오합, 지지육충은 어떤 사람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나쁠 수도 있고 대체로 의식 수준이 낮으면 대부분의 일들을 나쁘게 해석하고 대체로 의식 수준이 좋으면 대부분의 일들을 긍정적 요소로 그래 이게 다 나한테 필요한 요소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결국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의식 수준이 높으면 대체로 행복해지고 의식 수준이 낮으면 세상은 다 지옥 같아집니다.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세상에 만사형통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면 세상이 만사형통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했던 일들은 그냥 흘러가듯이 다 받아들입니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천간오합, 지지육축은 사주마다 반영되는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사주의 구조를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굳이 좋고 나쁜 거를 따지려면 주제를 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금전적 측면에서 좋고 나쁜 건지, 아니면 뭐 인간적 행복의 측면에서 좋고 나쁜 건지, 아니면 평화와 자유적 측면에서 좋고 나쁜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가령 어떤 분이 식당을 차렸는데 손님이 그냥 막 밀물듯이 쏟아져 들어와. 금전적 측면에선 유리한 거죠. 좋은 거죠. 개인의 발전과 내면의 성장적 측면에선 불리한 거죠. 그렇죠? 휴식과 힐링적 측면에서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죠. 하지만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그 사람이 기존에 돈을 엄청 많이 벌어놔서 사실 나는 돈보다는 좀 쉬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손님이 몰려 들어오는 건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동안 찢어지게 가난하고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많이 벌어야 돼. 지금 내 개인의 힐링이 지금 문제야. 지금 내가 하루 18시간 일하는 한이 있더라도 빚을 갚아야 돼. 이런 사람들한테는 손님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일전에 한번 상담을 하는데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 20채를 가지고 계신 갭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서울 경기에 아파트 20채를 가지고 계시면은 아파트 한 채당 평균 10에서 15억 잡아도 얼마입니까? 200억 자산가입니다. 200억. 한 200억, 300억 정도 되겠죠. 최하 200억, 많으면 300억 정도. 지방의 아파트는 안 산답니다. 딱 서울 수도권의 노림자 자리에만 산답니다. 그분이 20대 중반부터 재테크 투자를 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질 때마다 줍줍줍줍 하셔가지고 지금 집이 20채가 됐답니다. 예전에는 그거를 다 임대를 놔가지고 뭐 월세 전세를 놔가지고 그걸로 이제 수익을 냈는데 사실 근데 월세 전세로 수익 내는 게 아니라 집값 오르는 걸로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걸로 최근에 자산 가치가 매우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이제 뭐 한 100억은 더 버셨을 거예요 아마 한 2배 이상 올라갔으니까 근데 요즘에 다시 떨어지고 있어서 좀 고민이 되시긴 하겠지만 그분은 나는 진상 세입자를 받고 싶지 않아요. 돈 필요 없고요. 난 진상 세입자 받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난 세입자가 마음에 안 들면 나 그 집 비워놔요. 집을 비워놓는데 월세 필요 없고 전세도 필요 없대. 난 그 돈 없어도 된대. 왜? 어차피 자기 자산이 몇백억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분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2, 300억 자산가인데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십니다. 난 너무 불행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이제 뭐 해야 하나요? 뭘 해야 하나요? 난 불행해요. 난 뭘 해야 행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그 소박한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 부럽대. 그분이 나이가 40 후반 여성분이신데, 40대 중반 여성분. 결혼을 안 하셨어요. 열심히 무역회사에서 국제무역하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 물론 회사는 돈 벌려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회사를 안 다니면 자기가 늘어질까봐 회사를 다니십니다. 그분은 이제. 근데 그냥 없는 살림에 남편과 알콩달콩 티격태격 싸움도 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맛을 가진 사람들이 부럽대요. 그러니까 서로 부러워하고 있죠. 사실 빚내서 활부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나도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그분이 부러운 거고 그분 입장에서는 이쪽 사람이 부러운 거고 사실 좋고 나쁜 거는 나 생각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두 개의 사주를 가지고 천간, 오합, 지지, 육충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그 잘 나가는 대기업의
본부장, 사업본부장, 아니 아마 직함이 상무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회사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 대형 건설사,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최고 메이저 건설사의 상무님이신데 이분이 1년에 그 하시는 일 프로젝트 수주량이 1조 원대입니다. 1조 원. 몇 백억대도 아니고 몇 천억대도 아니고 1조 원대 평균 수주량을 올리시고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분의 사주고요. 다음 옆에 있는 사주는 학교 교장, 지금 나이가 이모년생이신데 지금 나이가 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80 정도 되셨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시고 지금 그냥 여생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직접 상담을 한 케이스는 아니고 이분은 책에 소개되신 분이라서 책에 소개된 내용을 제가 좀 옆에다 옮겨놨습니다. 이거는 호신쌤의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를 해서 제가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담을 했던 케이스예요. 자, 제가 이제 이분 사주를 제가 좀 샘플로 뽑은 거는 사실 그래 제가 그 사주를 소개할 때 이게 이 사주 잘 됩니다 하면서 소개하는 사주는 제가 제 상담하시는 분 소개를 하는데 왜 그렇게 소개를 하면 그분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사주는 그렇게 될 사주라고 인식하면 그 사주는 더더욱 그렇게 살아요. 이게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훨씬 더 세지죠. 여러 사람들이 이 사주 말년에 잘 될 사주 그러면 정말 그분 말년 잘 되세요. 근데 내가 명리 강의를 하다 보면 좀 안 좋은 사례도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 좋아진 사주.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사주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살지 맙시다. 제 손님 거 소개하면 안 되잖아. 그건 좀 비밀을 지켜야 돼요. 절대 저는 손님이 안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 들 때는 제가 책의 내용을 발췌해 갖고 옵니다. 내가 사주를 본 게 아니니까.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이세요. 이 책에는 이 사주를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살지 말자라는 취지로 좀 이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니 그래도 교장 선생님을 하고 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면 아니 뭐 인생 잘 사신 거 아닐까? 인생 잘 사신 거 아닐까 하는데 이분이 좀 비밀이 좀 많아요. 이 드러나는 곳과 어두운 곳이 좀 비밀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의 사주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천간오합 지지육충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사주는 이 두 개의 사주가 다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요. 이 금수상관 희견관입니다. 금수상관 희견관. 금일주가 수상관을 쓸 때 설사 상관경관이 일어나더라도 화관성을 가지는 게 유리하다라는 그 명리학 고서에 나와 있는 주로 이제 암기사항이죠. 금수상관 희견관. 금수상관은 금수로 이루어진 사주에서 수상관을 쓰는 사주에서는 희견관, 관성을 보는 것을 반긴다라는 뜻이에요. 금수상관이죠? 금수상관. 희견관. 이 편관이 됐든 정관이 됐든 이게 이제 금수상관 희견관의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상관, 수상관의 병화정관을 쓰고 있는 신금일주. 이게 오리지널 금수상관 희견관입니다. 자, 그래서 금수상관 희견관은 원래 상관을 쓰는 사주에서는 정관을 쓰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옛날 고소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렇더라도 관성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 말은 관성 쓰면 무조건 좋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불리한 점도 있고 유리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유리한 점이 좀 더 많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한테 금수상관, 희견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우선 사주를 좀 현대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죠. 호신쌤이 해석하듯이 한번 사주를 스토리텔링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사회궁에 식상이 가득해. 사회궁에 식상이 가득해. 그리고 나는 그 식신상관을 금생수로 생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들을 금생수로 생하기 때문에 보석이 물로 씻은 효과가 나타나서 내가 빛나.
물론 여기에 만약에 관성이 없다면 아무도 모르게 생한 사람이야. 내가 뭘 했는지 드러나지 않아. 근데 화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열심히 이렇게 상관들을 금생수하는 것이 모두 드러날 뿐더러 나도 드러나고 요 수기운도 드러나.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뻔한 아이들이 내가 감투를 차고 생했기 때문에 직급을 가지고 생겼기 때문에 맑은 금생수의 물로 자라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죠. 원래 사주에 식상이 많으면 식신상관이 많으면 기르고 키우고 뭐 표현하고 드러내고 알리고 뭐 이런 형태들에서 보통은 뭐 유통, 장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교육의 물상으로도 많이 쓰이죠. 보통은 인성하고 식상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주. 인성,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식상, 펼치고 드러내고 밝히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식상, 이거 교육자 사주라 그러면 이게 교육하기 좋죠. 예전에 제가 여기가 하여튼 수수, 금 이렇게 돼 있는 분 경자의 수수 이게 전부 다 수에 금생수를 하는 사주를 봤는데 뒤에 재성이 하나 있더라고요. 학원 하세요? 그랬더니 네, 학원 원장입니다. 네. 학생들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동네에서는 학생들이 꽤 많은 편에 속합니다. 내가 생하는 애들이 아이들이야, 아이들.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교직에 계시고요. 교직에 계셨었고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자, 식신상관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을 생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자, 아이들을 생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극하기도 하죠. 이렇게 극하기도 하죠. 토국수잖아. 토국수인데 토국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자축으로 토국수 할 수 있고 자미로도 할 수 있고 술자로도 할 수 있고 자진으로도 토국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가지 토 중에 어떤 토인가 보니까 이 해자축과 가장 친화력이 좋은 축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토국수가 그 토로 이렇게 물을 막는 물상이잖아요. 꼭 저기 걸레로 저 쏟아진 물 닦는 물상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보자. 수가 들어있는 토는 물걸레고 이게 진토나 축토는 물걸레로 물 닦는 거예요. 물걸레로 물 닦는 거. 그러니까 지금 책상 위에 막 물을 엎어가지고 얼룩이 졌는데 야 빨리 물걸레 갖고 와. 그게 이제 잘 닦이죠. 대신에 물이 완전히 깨끗하게 안 닦여. 물기가 남아있죠. 물걸레로 닦았으니까. 마른 토는 미토 계열하고 술토 계열이에요. 걔네들은 마른 토죠. 수가 안 들어있잖아 그 안에. 그리고 미토하고 술토는 화가 들어있죠. 그러면 그거는 야 저 두루마리 휴지 갖고 와. 야 마른 걸레 갖고 와. 해가지고 마른 걸레로 닦은 겁니다. 물기의 흡수는 빠르지만 얼룩이 질 경우에 얼룩이 잘 안 빠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대체로 아이가 무슨 뭐 색깔 있는 액체를 엎었다. 그러면 보통 물걸레로 닦죠. 얼룩 안 지게. 근데 맑은 물이다. 그러면 뭐 얼룩 질 필요 없으니까 야 마른 걸레 갖고 와. 야 휴지 갖고 와. 해가지고 마른 걸레로 물기를 빨아들이면 되니까. 이 축토는 마른 걸레가 아니라 물걸레로 자수하고 닦아주는 현상인데 사실 이게 같이 어울린다라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축토가 자수를 통제한다라기보다는 축토와 자수가 어울렸다. 물이 흥건한 곳에 물걸레를 갖고 왔더니 물도 흥건하고 걸레도 흥건하고 뭐 별로 빨아들이는 효과는 그닥 없고 그놈이 그놈이다. 약간 이런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이게 어떤 느낌일까? 내 앞에 이걸 아이들로 보죠. 이게 남자분이시고 교육자세요. 남자분이고 교육자시고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나의 인성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놈이 그놈이다 같은 거죠. 꼭 좋게 설명하면은 애하고 친화력이 높은 선생님, 아이처럼 함께 아이가 축구하면은 야 축구하지 마가 아니라 야 나도 축구 좀 해볼까. 꼭 이런 선생님 같은 이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꼭 무슨 뜻이죠? 꼭 애들이 술 먹는 곳에 쫓아가서 야 술 먹지 마가 아니라 애들 술 먹는 곳에 가서 야 나도 한 잔 줘봐. 야 적당히 먹고 가자. 꼭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같은 느낌. 아이들 술 먹는 곳에 가서 같이 술 먹을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수기운이
이게 다수야 이렇게 되면 이게 다수.